먼저 이제 뭐 왜 경쟁이 발생됐냐 미중 사이에 뭐 그걸 패권 경쟁을 하든지 전략 경쟁을 하든지 그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갈 경우에 중국이 그럼 미국의 지위를 언제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잖아요. 어쨌든 아까 이제 좀 패권의 어떤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근데 저는 그거는 상당 기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왜 어렵다고 보냐면 이게 달러로 환산하든지 PPP로 보든지 1인당 GDP로 물론 GDP가 모든 뭐 어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다 보여줄 수는 없죠, 그죠? 우리 뭐 예를 들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이 GDP에는 잘 계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GDP의 추산 방식에도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느 나라의 어떤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지표로서는 아직 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GDP로 따지면은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왜 그러냐면 인구 격차 때문에 그러죠. 그죠?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인구의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가 똑같다고 했을 때 1인당 GDP로 보면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인당 GDP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다. 그럼 예를 들면 미국의 GDP가 8만 달러라고 하면 중국의 GDP는 17,000달러, 15,000달러 이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8만 달러가 되는 나라의 어떤 국가의 어떤 발전 수준 그리고 15,000달러 정도의 어떤 국가의 발전 수준 비교하면은 좀 격차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봤을 때 15,000달러 정도의 발전 수준 가진 나라들 그런 나라도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의 삶의 모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중국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사실 중국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15,000달러나 2만 달러 이하에 되는 나라들은 사실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사회 불안도 이제 좀 거버넌스도 개선해야 되고 이 과정이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통을 거치면서 진행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단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리드하는 정책 결정자들은 사실은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의 어떤 영역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치량 경쟁 불가피하다. 일부 영역에서는 또 중국이 미국으로 앞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질서에서의 어떤 패권을 중국이 갖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성격을 패권 경쟁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한 측면입니다. 그럼 다른 한 측면은 뭐냐? 그럼 중국은 미국을 이제 쉽게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경쟁적 관계로 중국이 점점점 접근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딱 봤을 때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런 뉴스들이 하는데 결국 중국이 무너질 거다. 미국이랑 경쟁하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중국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어떠한 그 자원과 인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 그리고 뭐 기술이나 제조업 기반이나 국가 운영 시스템, 비판은 많이 받고 있지만 국가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 쉽게 그렇게 무너질 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쟁점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지금 전개되는 미중 그 경쟁의 어떤 흐름들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를 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들, 국제관계는 아직 힘의 관계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국가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요인들은 발생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기본적인 저의 판단은 중국이 지금 미국을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쉽게 대체도 안 될 거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 어때요, 결과가? 그럼 한쪽이, 어느 한쪽도 단기간 어느 일정을 우리가 20년 정도의 시간대를 가지고 보더라도 누가 누구를 압도하는 결과는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가 뒤에까지도 계속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판단이 되게 됩니다. 중국이 사실은 미국의 이런 변화에서 이렇게 추격 속도가 대단히 빨라진 시기는 요때서부터 이렇게 빨라지게 됩니다. 요 시기까지. 예. 요 뒤에 거는 무시해도 좋아요. 맨 뒤는 왜냐면 코로나 시기의 어떤 통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시기가 되게 빨리 중국의 미국 추격이 진행된 시기인데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침체 상태에 빠진 반면에 중국은 그때서부터 오히려 성장이 굉장히 높아진. 이게 미중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새로운 다이내믹을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